2026년 6월 22일 멕시코시티에 마련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베이스캠프 위로 깊은 밤이 내려앉았다.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개최국에 0대1 패배를 당한 지 이틀이 흐른 시점이었다. 캠프 전체를 감싼 분위기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무거웠고 곳곳에는 짙은 실망감이 가라앉아 있었다. 그 패배는 단순히 전술 경쟁에서 밀려난 결과가 아니었다. 수비라인에서 나온 치명적인 실수가 비극의 출발점이 되었고 그 이전까지 선수들이 쏟아부은 눈부신 노력마저 한순간에 무너뜨린 결정적인 장면으로 남았다. 여론은 거세게 들끓기 시작했고 언론은 패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집요하게 추적하며 날선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인물이 아무도 모르게 숙소를 빠져나갔다. 엄격한 팀 규정을 어길 위험은 물론 최악의 경우 주장 완장까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손흥민은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정막이 흐르는 밤거리를 걸었다. 그가 향한 곳은 코칭 스태프 사무실이 아니었다. 목적지는 국제축구연맹 특별 게스트 자격으로 멕시코에 머물고 있던 조제 무리뉴의 호텔이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무대에서 활약하는 슈퍼스타가 한밤중에 숙소를 이탈해 노련한 명장을 찾아갔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수많은 추측과 음모론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이야기였다. 몇 시간 뒤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낸 조제 무리뉴는 대회 전반에 대한 평범한 평가를 내놓지 않았다. 대신 모두를 놀라게 할 만한 이야기를 직접 공개했다. 유럽 최고 클럽들의 라커룸에서 반복되는 갈등과 이기심, 그리고 복잡한 권력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는 그날 밤 벌어질 상황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늦은 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문 앞에는 손흥민이 서 있었다. 포르투갈 출신 명장은 자신의 옛 제자가 분노를 참지 못한 채 찾아왔다고 생각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추측이었다. 세계 정상급 공격수라면 누구라도 운명이 걸린 경기에서 감독 홍명보에 의해 55분 만에 납득하기 어려운 교체를 당했다면 불만을 터뜨렸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벌어진 일은 전혀 달랐다. 그 방 안에서 드러난 진실은 스타 선수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단숨에 뒤집어 놓았다. 손흥민은 자신의 조기 교체에 대해 단 한 차례도 불평하지 않았다. 대신 깊은 고민과 무거운 책임감을 안은 채 무리뉴 앞에 섰다. 그리고 심리전에 능한 무리뉴조차 놀라게 만든 질문을 던졌다. 선수 생활 동안 가장 큰 실수를 범한 골키퍼와 수비수의 무너진 정신 상태를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그 질문에 담긴 절박함을 이해하려면 무리뉴가 인터뷰에서 설명한 단기 토너먼트 축구의 냉혹함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 그의 시각에서 한국 대표팀은 전술적으로 결코 멕시코에 밀리지 않았다. 오히려 특유의 희박한 공기가 존재하는 고지대 환경 속에서도 전반전 내내 놀라울 정도로 완성도 높은 경기력을 선보이며 상대를 압박하고 있었다. 한국 대표팀이 가동한 3백 체계는 마치 강철로 짜인 거대한 그물과 같았다. 수비라인을 과감하게 전진시키며 거센 압박을 이어간 결과 개최국의 빌드업은 숨쉴 틈조차 찾지 못했다. 상대가 준비한 전개 패턴은 경기장 곳곳에서 차단됐고 주도권은 꾸준히 한국의 손에 머물러 있었다. 특히 젊은 중앙 수비수 이한범은 위험인물로 평가받던 줄리안 퀸네스를 완벽에 가깝게 봉쇄하며 자신의 축구 인생에서도 손꼽힐 만한 전반전을 만들어냈다. 공격 지역에서는 손흥민이 쉼없이 움직였다. 그는 상대 수비 뒤편의 빈 공간을 집요하게 공략했고 수비 조직 사이에 존재하는 아주 작은 틈까지 놓치지 않았다. 상대 진영의 균형을 무너뜨리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공간마저 찾아다니며 끊임없이 압박을 가했다. 그렇게 한국의 시스템은 정교하게 맞물린 톱니처럼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운명을 바꿔놓은 50분의 장면이 찾아왔다. 골키퍼 김승규와 수비수 이기혁 사이에서 발생한 어색한 충돌은 결국 실점으로 이어졌다. 그것은 전술적 실패와는 거리가 멀었다. 조직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에게 닥친 비극에 가까운 사고였다. 목숨을 건 승부에서 200%의 에너지를 쏟아내고 있었음에도 가장 허무한 형태로 선제골을 내준 순간 경기의 흐름이 흔들리는 것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실점 직후 홍명보 감독은 단 5분 만에 손흥민을 벤치로 불러들이는 선택을 내렸다. 그 결정은 극심한 혼란 속에서 나온 대응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라운드를 빠져나오는 순간 손흥민의 머릿속에는 분노도 불만도 자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더욱 냉정한 현실을 직시했다. 지금 팀에 필요한 것은 전술보드 위의 선수 교체가 아니라 무너진 정신력을 회복시키는 응급처치라는 사실이었다. 그가 조제 무리뉴를 비밀리에 찾아간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이는 평범한 선수라면 쉽게 떠올릴 수 없는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왜 스포츠 심리 전문가가 아니었을까? 왜 코칭 스태프를 먼저 찾지 않았을까? 손흥민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과 갈등으로 가득 찬 라커룸을 하나로 묶는 위기관리 역량에서 무리뉴를 능가할 인물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 압도적인 기량 덕분에 그를 친근하게 손들라고 불렀던 명장은 이제 옛 제자에게서 위대한 지도자의 그림자를 발견했다. 그날 밤 무리뉴가 바라본 손흥민은 더 이상 골을 넣는 공격수만이 아니었다. 그는 하비에르 사네티와 존 테리처럼 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을 각오가 된 전설적인 주장에 가까웠다. 손흥민이 스승에게서 얻고 싶었던 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다. 그는 외부의 적을 설정해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심리적 전략을 배우고자 했다.
또한 김승규의 실수를 물고 늘어지려는 언론의 거센 공격으로부터 팀 전체를 보호할 보이지 않는 방벽을 세우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는 비난의 화살이 자신에게 집중되도록 만들고 불안에 흔들리는 후배들을 지켜내기 위해 슈퍼스타라는 위치를 방패처럼 활용하는 법을 알고 싶어 했다. 이미 그의 사고방식은 위대한 리더의 단계에 도달해 있었다. 아무리 뛰어난 공격수를 하더라도 뒤를 바치는 10명의 동료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결코 승리를 손에 넣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손흥민의 진정한 특별함은 자신의 명예를 앞세우지 않았다는 점에 있었다. 그는 규정을 어겼다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까지 감수하면서도 오직 대표팀의 정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세우는 역할을 스스로 선택했다. 개인의 영광보다 팀의 생존을 우선시한 것이다. 그리고 절체절명의 순간 조제 무리뉴가 옛 제자에게 전해준 해답 역시 마치 한 편의 영화 속 장면처럼 강렬했다. 그가 건넨 말은 길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짧은 조언에는 엄청난 무게가 담겨 있었고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 무리뉴는 손흥민에게 즉시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라고 말했다. 그리고 모든 선수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실수를 범한 선수들에게 먼저 다가가라고 조언했다. 변명도 판단도 필요 없었다. 그저 진심으로 그들을 안아주라는 것이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주장 완장을 차고 있는 사람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번 패배의 책임이 수비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반전에 골을 넣어 경기를 결정짓지 못한 자신에게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한마디가 지닌 힘은 생각보다 훨씬 크다고 무리뉴는 설명했다. 모든 책임을 스스로 떠안겠다는 선언은 죄책감에 짓눌린 선수들의 어깨를 가볍게 만들 수 있다. 동시에 서로를 품어주는 분위기 속에서 흔들린 팀워크 역시 다시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후 무리뉴가 기자들 앞에서 공개한 이야기에 따르면 손흥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옛 스승의 조언을 가슴 깊이 새겼고 진심 어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리고 경기장에서 기록하는 어떤 해트트릭보다도 더 무겁고 중요한 임무를 품은 채 멕시코의 거센 밤거리 속으로 사라졌다. 조제 무리뉴가 털어놓은 이 놀라운 일화는 단순한 축구 뉴스의 범주를 넘어선다. 그것은 선수의 가치를 트로피 개수나 우승 기록만으로 평가하려는 현대 축구의 시선에 던지는 강력한 질문이었다. 오랜 시간 동안 적지 않은 비평가들은 손흥민을 향해 냉혹한 평가를 내렸다. 메이저 대회 우승 경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동시대를 대표하는 전설들과 비교하며 그의 위상을 낮추려 했다. 그러나 선수와 감독으로 수많은 성공을 경험했고 크고 작은 우승 트로피를 25개 이상 들어올린 전략가 무리뉴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마지막으로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축구 역사에는 세계 챔피언이 되는 영광을 누렸음에도 팀 안에서 단지 기능적인 부품으로 존재했기에 세월이 흐른 뒤 동료들의 기억 속에서도 희미해진 선수들이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가장 큰 국제대회 정상에 단 한 번도 오르지 못했지만 한 나라의 자존심과 희망 그리고 정신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진 채 살아가는 선수들도 존재한다고 했다. 무리뉴의 시선에서 손흥민은 바로 그 두 번째 유형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오늘날 축구계에는 패배의 순간마다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책임을 동료에게 돌리는 스타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절망이 드리운 어둠 속에서 무너진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직접 해결책을 찾아 나선 대한민국 등번호 7번 공격수의 행동은 위대함의 의미 자체를 새롭게 정의했다. 세상에서 가장 냉혹한 무대라 불리는 월드컵, 그리고 한국 축구가 가장 힘겨운 시간을 보내던 순간 선수들은 단순히 주장 완장을 찬 한 명의 공격수를 바라본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라커룸의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등대이자 팀 전체를 감싸 안는 진정한 정신적 지도자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 손흥민의 리더십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더 많은 축구 이야기와 감동적인 스포츠 스토리를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과 관심 부탁드립니다.